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상위권 경쟁을 펼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팀은 어느새 5연패의 무거운 그림자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력 붕괴와 경기력 하락이라는 익숙한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연패에 빠진 페퍼저축은행이 왜 다시 추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팬들의 가장 큰 논란이 된 연봉 7억의 레프트 박정아가 득점 0에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과 구조적 문제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대3으로 패하며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점수만 놓고 보면 단순한 패배처럼 보이지만 경기 내용은 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초반부터 경기 흐름은 현대건설의 높이와 조직력에 완전히 밀렸고 페퍼저축은행은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죠. 조이가 31점을 기록하며 고군분투했지만 그 폭발력은 결국 팀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득점은 조이에게 몰리고 블로킹은 뚫리지 않고 리시브는 흔들리고 팀 전체가 한쪽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죠. 바로 연봉 7억을 받고 합류한 박정아가 이 경기에서 득점 0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국내 최고 연봉 레프트이며 팀의 중심이자 에이스 역할을 기대받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날 박정아는 공격 기회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며 결국 코트 위에서 존재감 없이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득점 0. 이 기록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팀 운영과 전술, 심리, 체력 모든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박정아의 침묵은 단순히 개인의 컨디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내내 페퍼저축은행의 리시브는 흔들렸고 세터는 공격 패턴을 만들어낼 여유를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공격이 조이에게만 치중되면서 상대 블로킹은 더욱 조이를 중심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박정아는 공격 템포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경기에서 이탈하는 장면이 반복됐죠. 이건 선수 개인이 못했다기보다 팀 시스템이 박정아를 활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대건설의 블로킹은 이날만 15점을 기록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는 사실은 이미 리그 전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리시브가 흔들린 상황에서 점유율이 조이에게 몰리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상대는 예측 가능한 공격을 차단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프트는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아에게 찾아온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고 블로킹과 디그 라인에 막히는 장면만 늘어난 거죠. 득점 0은 그래서 더욱 상징적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구조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리그 초반 6승 2패로 리그 2위까지 올랐던 팀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버린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팀의 최근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1라운드에서 시마무라의 활약과 조이의 폭발적인 득점을 중심으로 아주 공격적인 배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시마무라는 이동 공격과 속공 타이밍을 활용해 상대 블로킹을 지속적으로 흔들어주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2라운드에 들어서면서 시마무라의 공격은 급격히 무뎌졌습니다. 공격 성공률 하락, 리듬 붕괴, 블로킹 영향력 약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고 상대 팀들은 시마무라를 정조준한 대비를 가져왔습니다. 시마무라가 막히자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패턴은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그 대상은 조이였습니다. 조이는 프로 전체 상위권에 드는 공격수를 넘어 팀의 공격 7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선수죠. 하지만 한 선수에게 집중되는 공격 점유율은 결국 팀의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고 조이에게 블로킹을 집중하며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 순간부터 경기는 사실상 승부가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그렇다면 박정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페퍼저축은행은 경기 초반 리시브 안정화를 위해 박정아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리시브는 안정되지 않았고 공격에서도 살아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박정아는 경험 많은 선수지만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겪고 있는 구조적 혼란 속에서는 개인의 감각이나 노력만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교체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득점 0. 이 기록은 박정아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가 무너져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감독의 선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영 감독은 경기 후에도 수비 불안과 리시브 붕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 기용과 교체 타이밍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아웃사이드 히터를 자주 교체하는 전략은 오히려 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박정아가 살아날 기회를 잡기 전
너무 일찍 교체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죠. 결국 이번 5연패는 페퍼저축은행의 구조적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리시브 불안, 점유율 쏠림, 세터의 전술 운영 어려움, 시마무라의 부진과 박정아의 침묵, 벤치의 대응 미흡,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터졌고 그 결과가 바로 1대 3패배와 5연패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페퍼저축은행의 다음 상대는 정관장입니다. 정관장 역시 4연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죠. 두 팀 모두 절박한 상황에서 만나는 경기라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페퍼저축은행은 이전 두 경기에서 정관장에게 모두 패했습니다. 상성 면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6연패를 기록하게 된다면 팀 분위기와 순위 흐름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아의 역할은 다음 경기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나야만 팀 전술의 다양성이 살아나고 상대 블로킹의 집중 견제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팀의 구조가 그대로라면 박정아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과연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5연패에 빠진 페퍼저축은행, 이 팀은 지금 다시 한번 시즌 초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연 페퍼저축은행은 다음 경기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연봉 7억의 박정아는 득점 0이라는 굴욕을 딛고 다시 팀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많은 배구 팬들의 시선이 페퍼저축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구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